지금 상장일 공모가 보시면요. 응? 이 상품이 상장일 공모가가 2018년 9월 12일이에요. 어? 그 당시에 상장 공모했을 때 공시 들여다 보니까 그때 물량 발행이 1,000만 주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주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렇게 되고 이게 2020년 들어서 판매가 많이 됩니다. 판매가 그 사이에 물량이 없어요. 뭐 조기에 폐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판매가 덜 됐을 때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1조 3천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판매가 지금 1조 3천억이 되어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미래에셋 쪽이 발행한 거겠죠. 타이거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코덱스가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뭐 이거 굳이 잘라서 안 올릴게요, 제가. 2차 전지 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1조 1천억.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 추가 증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중도 나오고 누구를 채웠는지에 대한 비중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전 거에서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비중이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형성돼 있던 거니까 갑자기 다 팔고 이걸로 사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요 상품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발행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중간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2차 전지 광풍, 막말로 방안에서도 지금도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도 나 다 팔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는 않죠. 어쨌든 뭐 이 기준에 뭐 1조 3천억짜리의 지금 비중 범위는 여기는 뭐 어찌됐건 아름아름 에코프로를 더 늘려놨네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1조 3천억까지 증가한 거는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증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따져서. 그리고 얘가 이제 최고점이 45,700원까지 찍은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저고점에서 팔아드렸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안 팔아요. 왜? 환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환매가 안 나오는데 왜 팔아요, 이거를?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요때 이후에 발행된 게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뒤져봤어요. 싹 다 뒤져봤어요. 하도 그 정신 이상한 양반들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 나와서 야,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고 또 쇼퀴즈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런 뻥을 쳐서 하도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2차 전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1,400억. 안 팔린 거야. 인기가 없었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거 펀드에서 올해 7,400억 판 거 요거 있죠. 7월 13일 날. 요게 뭔지 아세요? 그 위쪽에는 없습니다. 그 위쪽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된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앞 번호가 4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 발행된 상품들에 대한 번호인데 이게 요즘에 화두가 됐던 2차 전지에 대한 인버스 상품하고 그 기준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9월 12일 동시에 KB에서 하나는 인버스로 이렇게 발행을 했죠. 인버스 1,000억이 팔린 거예요 지금. 1,000억이. 우리는 이걸 사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해서 이 인버스 상품을 편입한다라고의 기준도 설정. 공매도의 효과잖아요. 이게 공매도의 효과란 말이에요. 이걸 살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너 죽어봐라가 아니라 2차 전지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올라오더라도 시장의 폭등이 나오더라도 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할 그런 내용 나머지 마저 설명드리고 이 그 배터리 아저씨의 영향이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윤정두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얘는 똑같이 발행을 했는데 코덱스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코덱스는 삼성인가요? 코덱스가 보시면 운영사가 삼성자산운용 맞죠? 코덱스 거는 히트를 못 쳤어요. 똑같이 발행했는데 얘는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날 발행했는데 얘는 461억 분이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ETF 상품을 발행한 거에서 마케팅이 돼야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18년도에 발행했던 게 20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론은 그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팔려서
지금 2차 전지에 뭐 말들 뭐 ETF 상품에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두 개 상품이 2조 4천억이 이제 채워진 거고. 2조 4천억이. 그리고 중간에 발행된 게 거의 없고 발행됐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발행된 게 이제 인버스 상품 기준에 1,000억이 판매가 된 거고 우린 그 인버스 상품을 살 수도 있어. 근데 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프리미엄 주고 공매 효과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시기에 7월 달에 발행된 삼성 자산운용에서 발행된 거는 461억 분이 안 돼, 시가총액이. 판매가 안 됐다는 거야. 인기가 없어. 에코프로 BM을 채우고 포스코 퓨처엠을 채우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7%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배터리 아저씨가 나도 얘를 샀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나도 얘를 샀어요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온라인 나가서 7월 26일 날 내가 1억을 샀고요. 7월 28일 날도 아니다. 7월 28일 날 1억 샀고요. 7월 31일 날 1억 샀어요. 그게 최고점이야. 최고점에 지가 그렇게 샀다고 지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름이 헷갈려져도 맨날 얘기하면서 박순혁 작가님이 내가 샀어요. 이렇게 얘기한 날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점이죠. 뭐 7월 26일 날이 최고점이긴 한데 7월 28, 7월 31일 날이 마지막 오버슈팅 나온 기술적 반발력. 그래서 우리는 검색에 떠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날 1억씩 더 샀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물량이 어떻게 되냐면 얘 발행한 게요. 웃기지도 않아요. 얘 1,000억 발행한 거예요. 7월 13일 날 1,000억. 그게 다 팔리고 또 발행하고 다 팔리고 또 발행해서 결국은 요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윤정두도 결국은 그러면은 터진 입으로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증거도 없이 뭐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판매가 됐다. 그게 보도자료 그 다음날 나왔거든요. 배터리 아저씨 그 효과 때문에 하루에 900억인가가 팔렸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2차 전지 그분이 어디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유튜브 한 20군데 이상 나와요. 클릭수 한 50만 클릭 이상 되는 쪽에 나온다 하면은 추종자들이 막 와. 그래가지고 그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배터리 아저씨를 초청을 해. 돈 주고 초청을 해요. 출연해 주세요라고. 그럼 딜을 하겠죠. 뭐 얼마 줘 출연료.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방송에 최소 뭐 몇만에서 몇십만까지 클릭수가 나오니까 유튜브 클릭수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뭐 미래에셋 쪽 상품을 샀다. 그게 7,400억이 된 거야. 똑같은 시기에 발행한 거 삼성 거는 400억 분이 안 팔렸는데. 저 7,800억이 어디로 갔겠냐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 2차 전지를 사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에 걸릴 수 있다. 왜? 2차 전지 사라고 돈을 줬는데 안 사? 오를 것 같아서 상품을 설계해 놓고 이거 고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삽시다. 큰일 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전지의 신드롬 그리고 2차 전지의 수급 범위는 이런 식의 ETF 상품에 돈이 몰렸을 경우에 이 부분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서 찾아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캡처를 해놓고 말씀드리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공매도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쪽에 보시면 파생 상품 또 ETF 상품이 있을 텐데 증권 상품에 있나요? 하여간 그거를 제가 끄집어내서 다시금 캡처를 하든 보여드리든 설정을 할게요. 해서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지금은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ETF 상품에 방금처럼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의 ETF 상품에 뭐
어딨어? 아유, 지금 찾으려니까 시간만 가고. 여기 있네요. ETF 상품에 이 기준에서도 이제 세부 내역이나 거래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재발행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와요. ETF 상품도. 그리고 전 종목의 이제 시세인데 조금 전에 이 상품이 뭐였어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462010 단편적인 예입니다. 단편적인 예예요. 462010 코드 번호로 갈까요? 462010 계속 얘네들은 그 상장 처음 하고 공시가 나와요. 462010에 오늘의 기준에서의 변동이고 요거를 공시를 지금 어디서 찾아서 볼까요? 공시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이거 찾느라고 또 시간 걸리니까 귀찮은 부분도 솔직히 있고 정보 데이터의 시장 규정 공시 상장 공시 여기서 볼까요? 나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공시의 내용이나 이런 의무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ETF 상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요 계속 그 추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이제 그 조기에 요거를 이제 없앨 수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기에 판매가 안 되고 뭐 만기가 되고 뭐 그러면은. 그래서 요 금감원 공시 부분에 또 거래소 공시로 볼게요. 거래소 공시. 잠시만요. 닥트에 나오려나? 검색. 10년. 닥트엔 안 나오고. 정기 공시 검색.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왕 보는 거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무리수니까 꺼져버리네. 잠깐만 HTS 다시 키고.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시간 좀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거래소 공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공시 두 가지로 이제 공시가 나눠져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공정공시 사이트에 닥스 쪽은 조금 전에 안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저런 내용들이라도 한 번씩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몇 번이었죠? 아이고 또 귀찮게 화면 공유해서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검증도 안 된 내용들을 자꾸 듣다 보면 쇠뇌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2차전지 소부장도 있네. 2,200억 발행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그렇게 몰린 게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을 언론에서 너무 띄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7월 이후에 기준이 된다는 거죠. 7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발행된 462010이라는 상품이 1,000억 원에 발행이 됐는데 그분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 안 팔리는데 얘만 그냥 주구장창 팔려서 누구 좋은 일 시켜요. ETF 발행한 쪽이 손실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ETF 발행한 쪽의 기준에서 수수료를 먹죠. 거래소 공정공시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공정공시 사이트
거래소 공정공시 사이트가 어딨지? 거래소 공시. 아, 그걸 지금 찾으려니까 닥트 말고요. 닥트 말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급하게 찾으려니까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아니라서 여기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래소 공시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ETF 상품의 방금 그 상품이에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462010이라는 상품. 이게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야, 내가 한 거랑 똑같이 해놓은 미래 상품이 있어서 내가 그거 2억이나 샀어.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상품 발행을 하고 나서 신규 상장 뭐 기준 가격, 신규 상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PDF 파일로도 이제 제가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방 안에. 예? 우리 방 안에 이 PDF 파일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 부분은 안 해드렸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7월 13일 날 최종 설정일이 이제 7월 12일이고 이게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이건 지금 약식으로 올려놓은 거고 신규 상장이란 내용만 올려놓은 거고 책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거를 가격을 산정한 기준이 뭐 어떤 기준에 산정을 했는지부터 해서 위험 고지부터 해서 뭐 설정 방법부터 해서 그것도 공시에 다 나와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추가 상장인데 이 상장 기준 가격 안내도 볼게요. 보시면은 얼마 발행돼 있어요? 주식수가 1080만 주 발행돼 있습니다. 1080만 주. 1080만 주 발행을 했고 기준 가격을 9,845원으로 설정해서 발행을 한다. 그게 왜 이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이런 상품이고 이런 상품이고. 근데 지금 1080만 주에 발행했잖아요. 1080만 주에 발행을 했는데 계속 추가 상장을 하고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방송에서 뭐 나도 이걸 샀네라고 이야기한 31일 이후 8월 1일 뭐 2일 뭐 이럴 때 기준 보시면 추가 상장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날짜별로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해서 8월 뭐 요 보시면 요 상품에 대해서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내용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가지고 있는 ETF 상품을 한꺼번에.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상장 부분이 아까 0이 아니라 462010이잖아요. 지금 주식수 추가 상장 발행해 가지고 몇 주가 돼 있어요? 4천 증감 전 수량, 증감 후 수량. 아까 1080만 주짜리가 얼마? 4,990만 주, 5천만 주 돼 있는 거죠. 8월 3일 날 5천만 주. 지금은 7,400만 주인가요? 무제하게 판매된 거 얘만.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삼성 쪽에서 발행한 거는 안 돼 있고 얘만. 그러니 뭐 28일, 31일 날 내가 샀어요.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닌 이후에 판매된 기준이 그게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영향. 그 돈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또 사는 거. 간접 상품에서 사고 직접에서 사고. 여기까지가 4,100만 주. 여기서부터 3,300만 주가 더 발행이 된 거예요. 8월 1일이죠. 설정 기준이. 7월 판매일 기준에 31일 기준이고 추가 변경 상장할 예정일이 언제? 8월 1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발행됐는지가 나와요. 아까 상품도 보시면 1조 2천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조 3천억. 지금 이제 설정액이 2018년도에 발행된 게 언제 많이 팔렸느냐가 나와요. 다. 언제 많이 팔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의 ETF 상품으로 통해서 운영사에서 들어오는 2차 전지 물량들의 상당 부분이 ETF 상품에서도 들어오고 있다. 운영사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인 거고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뭐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것도 싹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6월 달 기준에서도 폭등이잖아요. 그죠? 주봉으로 볼까요? 6월 달 기준에서 공매도 금액이 얼마였냐면 1조 7천억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1조 6천억 7천억.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1조 6천억 7천억 때릴 때에도 주가가 몇 배입니까? 7배씩 올라도 7배. 7배 올라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공매도가 일부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 저 기준이면 얼마요? 20조 할 때죠. 20조 원의 시가총액 종목이 하루에 뭐 0. 몇 %씩 공매도 상환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150만 원까지 튀어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공매도 쇼키즈 일어나서 올라갔다 하니까 한 명이 그 소리를 떠들고 다니니까 검증도 안 되고 거짓말을 갖다 떠들고 다니니까 계속 옆에서도 그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이거 공매도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어차피 뭐 실명 다 저도 거론하는 상황이니까 레몬 리서치의 그 누가 김민수 대표인가 그 친구도 나와서 맨날 그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또 김지환인가 그 친구도 나와서 밑도 끝도 없이 유튜브 뒤집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포스코 몰빵해야 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 내면의 기준에서 이걸 다 쇼키즈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쇼커버링이든 쇼키즈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간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공매도의 기준에서 공매도 기준에 종목별로 그때 공매도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공매도의 그 규모가 종목별로 다 나오는데 지금 8월 30일 날에 대한 것도 공매도가 뭐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 걸 가지고 구랄치고 또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5% 수준이에요. 수량으로. 고점에서 이제 때린 물량들 뭐 저점에 때린 물량들. 근데 이제 공매도 바닥권에 다 왔으니까 쇼커버링 들어올 거다. 그럼 쇼키즈 나와가지고 주가 폭등할 거니까 에코프로든 2차 전지든 걱정 말고 다 말하라고 하는데 외국인 지분이 9%잖아요. 그러면 최대폭 9%까지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4%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품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공매도가 무조건 다 업틱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아니라 업틱 룰을 안 지켜도 되는 물량들이 있죠. 아까 보신 ETF 상품의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틱 룰하고 상관없이 때리는 거예요. ETF 상품이 매수가 들어왔어는 무조건 사는 거야. 근데 매도가 나와서 그러면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공매도를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이죠. 해지의 기준에. 그리고 그 시장 조성의 기준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제도가 뭐 허점이 일부는 있어요. 허점이 일부는 있는데 그 주가에 엄청난 그 문제를 발생시킬 만큼의 그러면 되지는 않아요. 잠시만요. 공매도 종목을 종목별로 보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 개별 업종 투자자별 또 종목 따로 보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통계, 공매도 과열, 대차 정보. 이게 이제 대차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얘가 안 눌러지나? 지금 KMW 오늘 뭐예요? 상한가죠. 공매도가 때렸는데도 상한가야.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에코프로 그 올라올 때도 공매도 1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조 5천억인데 그것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에코프로 봅시다. 에코프로의 기준에 최근 뭐 1년 내 기준으로 보고 조회를 하면 얘가 지금 9%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니까 외국인의 지분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리는데 외국인의 지분은 전부 외국인 기준에서 잡히는 그 외국인 지분에서 대차를 해와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외국인의 공매도는. 결론적으로 지금 그 7월 26일 날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얼마예요? 60만 주가 형성돼 있었고 7월 26일 날 그리고
뭐 여기서 요 공매도 요거 줄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쇼크 들어와서 날라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30만 주에서 하루에 20만 주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7월 18일 날 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가격을 좀 현재가 보일 수 있게 빼놓을게요. 실질 그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는지 부분, 에코프로에. 자, 보시면, 그리고 저 공매도가 한 명인가요? 아니, 공매도가 한 명이냐고. 난 그것도 소설 쓰는 거 들으면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잔고 금액 기준으로 저 밑으로 내리면 1조 6천억까지 있었어요. 1조 3천억, 2천억이라고 치고요. 7월 18일 날 뭐 20만 주 상환이 있었다고 치면 잔고 수량에, 이게 사실은 이제 3거래일 기준인데 18일 날 기준에 20만 주 상환을 하니까 11%가 올라왔다. 뭐 오케이. 전체 물량 기준에서 뭐 상당폭의 상환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3거래일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올라올 때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쇼키즈 때문에 무조건 올라왔다, 뭐 엄청나다 하는 기준 범위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70만 주까지 줄은 게 25일 날의 기준, 여기까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나서 26, 27일 날 공매도에 두들겨 맞았다. 공매도가 어딨어? 잔고 수량이. 26일 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털어야 될 물량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다시 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가 박살났다, 이런 표현. 그리고 27일 날도 공매도 때문에 박살났다는 표현. 없어요. 공매도가. 잔고 수량이 없죠. 없는데 왜 공매도 때문에 이게 박살났다는 표현을 하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31일 날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날. 이날 증가했죠. 31일 날. 그러면 공매도가 다시 되사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렸다.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에 26일부터는 왜 박살났냐 이거야. 계속 60만 주인데. 공매도 안 나왔잖아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셔도. 없는데도 구라를 치는 거예요. 자꾸 26일 이후에 일부러 때렸다고. 그래놓고 이걸 또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 물량은 뭐예요? 이 물량은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니까 액티브 쪽에서 물량을 넘긴 건데, 그 물량을 대차받은 거에서 때린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가 자체가 강보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날 때려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를 밀고 내려가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아니라니까. 해치 물량이라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들 해석 위주로 공매도를 자꾸 활용을 하는데, 그런 해석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라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조 8천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3월 17일 날. 그리고 여기 2조 4천억까지도 형성이 돼 있네요. 잔고 금액이. 근데 주가가 못 갔나요? 이 당시 기준에? 계속 가죠. 2조 7천억도 있었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맞는 거 맞아요? 응? 맞는 거 맞아요? 4천억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천억이네. 4천억. 그러고 나서 이제 1조를 넘긴 게 5월이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저렇게 나오나 해서. 자,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때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어찌됐건. 주가 못 갔나요? 계속 올랐다고. 공매도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7월 3일 날 얼마? 20%씩 올라가요. 20%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쇼키즈가 일부 역할을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아저씨 영향으로 900억이 한 방에 들어왔다. 그 다음날 900억이 일로 들어가는 거지. 응? 하루 거래대금 1조인데 900억이 순매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폭등이 나오겠죠. 거기에 그 인덱스 상품에서의 델타 해지 부분, 또 비중이 높아지면서 들어오는 부분, 파생 상품의 델타 해지 부분, 비중이 높아지면서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 4천억인데 이게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매수로 들어오면 위로 때려 올립니까? 아니란 말이야. 떨어진 물량 위주로 봤죠. 9% 이상이 넘어가야 더 이상 빌려올 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만 때리냐고요. 그러고 나서
이날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26일 날의 흐름에 대해서 이날은 외국인의 공매도가 아니라 기관들의 공매도로 무너졌다 이거야. 기관은 거의 공매도를 안 합니다. 기관은 거의 공매도를 안 해요.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의 공매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날 보시면 매도의 기준이 기관이 그 배터리에서 잡아와요. 좀 내가 진짜 요즘에 그냥 화내지 말라 그래도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그 정신 나간 애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지. 지금 보시면은 7월 26일 날에 기관이 공매 때렸다며요. 7만 주야 기관 전체 통합. 그러면은 이것도 부정할 거야? 코스콤에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기관들은 7만 주 매도뿐이 안 했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7월 26일 날 음모론 지금 많잖아요. 7월 26일 날 아니 시가총액 1위 2위까지 올라간 또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간 종목이 갑자기 2차전지 전체 종목이 기다렸다는 듯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삼포님한테 혼났는데 또 욕 안 하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매도의 기준을 얘기하는 매도, 그냥 일반 매도. 기간이 있어요, 매도가? 기간은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 자체를 안 해요. 그 기법이 기간에 있어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파생을 같이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CFD 같은 상품을 외국계 LP를 주는 거고. 공매도 이게 공매도야. 이게 이 물량이 공매도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공매를 만약에 때렸다고 치더라도 이게 다 100% 공매입니까? 공매도만 있는 거야 이날? 아니잖아. 아까 추정치 보니까 그 물량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수의 부분도 있어요. 공매도 상환이 됐든 아니면 순수한 매수가 됐든.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나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기준은 몰렸다라는 거예요. 몰렸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떤 바보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얘는 에코프로는 그나마 덜 오른 거야.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의 종목이 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가총액이 이때 얼마요? 27조짜리가 불과 일주일, 2주일 만에 따블이 났는데 어떤 바보가 안 팔겠어요? 조금만 꺾여도 팔지. 우리 꼬리 조금만 돌려도 팔잖아. 왜? 우린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 바보 같은 친구의 말장난에 지금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검증도 안 하고 특히 선대인 같은 경우에서는 선대인도 나서 그냥반도 나서가지고 그냥반 100% 물려 있겠죠 여기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업종에 대해서 왜 홍사훈 씨가 방송을 안 하냐부터 해서 별 희한한 논리를 다 펴요. 근데 이날의 기준에 7월 26일 날 27일 날의 기준에 외국인은 삽니다. 저 부분이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 피는 게 매수를 해서 주가를 들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공매를 때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또 논리를 피는데 이러한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40조에 올라오고 에코프로 BM 56조에 올라오고 포스코 홀딩스가 60조에 달하는 그런 시가총액을 형성한 날 외국인들 몇 명이 담합해가지고 두들겨 팼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런 애들 못 잡아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렸고 그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 공매도의 상한 부분도 쇼퀴즈도 있었고 말씀드린 ETF 상품의 쏠림 현상도 있었고 뭐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ETF 인덱스 상품에서의 수급의 매수도 있었고 또 파생 상품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파생 상품의 델타 H 물량도 있었고 그런 매수가 몰렸다가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익 실현 세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르르르 밀린 거죠. 우르르르.
그리고 얘가 먼저냐 아니면 ETF 상품이 먼저냐 할 거 없이 ETF 상품에 2조 8천억, 최소 ETF 상품에 한 4조 정도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1조 3천억짜리, 1조 1천억짜리, 지금 이번엔 7천억짜리, 또 1천억짜리 뭐 이런 거 몇 개 쭉 합치면 뭐 최소 3조에서 4조. 그때는 시가총액이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았겠지. 그죠? 최소 5조? 5조짜리가 누가 먼저냐 할 거 필요 없이 ETF 상품에서 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ETF 상품에는 종목이 다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중이 있는 만큼 기관들은 어떻게 돼? 앞뒤 안 보고 때려야 돼요. 앞뒤 안 보고. 배터리 아저씨가 자기가 오픈시켜 놓은, 야, 미래에서고 되게 좋아서 내가 2억이나 샀어요, 한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3천억 이상이 더 팔렸죠. 그런 데서 그 3천억이 주가가 밀리면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지금도 만약에라도 2차전지 극대형주들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어디선가 외국발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서, 지금 거래 없이 반등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서 무너진다,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ETF 상품 지금 대충 따지면 한 4조 되잖아요. 고점에서 무시하게 빠졌는데 4조의 시가총액이 지금. 그 4조 원의 물량에서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돼? 10% 밀리면 4천억을 내다 팔아야 돼, 여기다가. 그 4천억을 내다 파는데 미래에서도 팔아야 되고 누구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팔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팔고 있는 거지. 정신없이. 그래서 무너진 거를 가지고 공매도가 때렸어요. 공매도 흔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기관 공매도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걸 나머지가 김지훈 씨도 따라하고 우리 이베스트의 이창원 씨도 따라하고 다 공매도가 그날 때렸대. 윤정도 혼자만 그냥 욕먹을 거 생각하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모건 스탠리는 순매수야. 7월 26일 날 에코프로에. 공매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날 거래가 제일 많았던 쪽, 매도나 매수가 제일 많았던 쪽, 키움이야, 키움. 아, 그럼 키움이, 물론 키움 창고로도 외국기관 들어올 수 있지만, 아, 키움이 공매 때린 거야, 이날? 개인선호 창고 2위가 누구예요? 미래에셋 한참 인기가 있었잖아요, 미래에셋. 응? 얘네들이 지금 상품도 일부 갖고 있죠. 응? 그리고 매도 물량 3만 주고. 아니, 누가 뭐 어떤 공매도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없어요. 공매도의 비중은 코스닥이 전체 시장의 2, 3%. 그리고 4, 5%.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4, 5%도 안 돼. 3, 4%. 전체 시장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얘네가 뭐 얼마나 팔았다고 뭐 방송만 나오면 뭐 어디 JP모건이라느니 UBS라느니. UBS 애들인가 뭐 JP모건 애들이 무지하게 팔아서 공매도를 때려서 그거 다 뻥이잖아, 지금 보시니까.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아이, 걔 말이 맞아, 윤정도보다 더 많이 나와 방송,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날 폭락 나온 날도 거래 최상단에 있는 창구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코스콤이 속였을까? 이거 몇 장 갖고 나가서 방송해주면 되거든. 검증도 안 되는 사람 자료도 안 갖고 오고, 무슨 맨날 2차전지 뭐 그림 그려갖고 나와서, 야, 중국과에 우리나라 못 이겨. 아, 그건 자기 혼자의 의견일 뿐이고, 못 이기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2차 전지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냅두면 간다니까요. 정신머리 없는 거지. 실적도 없는 애를 뭘 냅둬.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 올라간 게 당연한 거예요. 뭘 당연해. 지주사가 시가총액이 사업사보다 높아지는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개 업체도 없지. 한 개, 두 개는 있으려나? 비이성적인 흐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응? 제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자산 규모가 2억 5천이신데 2차 전지에 싹 다 물려 계신데요. 신규 오늘 가입하신 분. 다시 전화 드려서 우리 2차 전지 영상 다 보내드리고, 대표님이 무조건 VVIP방으로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방으로 옮겨 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꼭 전달을 해드리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VIP방에 계시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도 올려드리면 압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드리면서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올림으로써 윤정도가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괜히 자칫 유튜브에서 잘못 떠들어댔다가는 우리 사업도 못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진짜 미친 듯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편하겠어요. 근데도 자꾸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 우리 종목도 힘들다니까. 앞부분 다 우리 종목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하는 이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윤정수 성격이 못 견디는 거지. 응? 예전에도 방송 와우TV 10년 이상 나가고 할 때 윤정수란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윤정수가 뼈를 갈고 이를 갈면서 자료 다 준비해갖고 딱 갖고 나와서 야 2차 전지 공매도가 언제 있니? 에코프로 공매도가 어딨니?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가 그날 어디 있었니? 없었잖아. 근데 깨졌잖아. 그러면 2차 전지의 마지막 오버슈팅은 누가 들어올렸니? 쇼? 퀴즈? 쇼를 하고 앉아있어 진짜. 아니라는 거를 차트 보여드리고 수치 보여드리고 그것도 부정하면 이 사람 정신 이상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결국은 이때 기준에 130만 주에서 뭐 70, 예를 들어서 70만 주 줄어들면서 올라왔다? 2,600만 주짜리에 3% 들어와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26조짜리가 50%가 올라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단 말이지. 이런 때의 기준에. 줄어든 건 이때요 실질적으로. 뭐 60만 원짜리였다고 친다면 13조짜리가 15조짜리가 따블이 날 수 있습니까? 2, 3% 들어와서 시가총액 15조짜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있긴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12조짜리가 26조 가면서 13조짜리가 27조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정리 기준 설정해 드리는 게 옳다라는 거고 요거 정리해서 제가 특집 방송으로 전자 칠판에서 차분차분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뭐 우리나라 역사상 주식 역사상 바이오주 이외에 이런 변동이 나온 거는 진짜 IT 거품 난 이후에 거의 뭐 없었던 내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조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에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냈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 그걸 무슨 뭐 공매도가 쇼키즈가 나와서 올라갔다는 둥 혹은 지금에 와서는 또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는 둥 그냥 냅두면은 뭐 2030년에 실적이 그럼 그때 사면 돼. 그때.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를 자기 혼자 인정하고 기관들 욕하고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맨날 손실 난다. 기관들이 왜 맨날 손실이야? 본인이 못해서 잘려서 밖에 나와서 있는 거지. 제도권 있는 분들 뭐 다 잘못된 분들인가? 아니잖아요. 실적이 내운영까지 예상치가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실적 그 보고서도 안 나와. 그 값어치를 못 느끼는 거죠.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좀 나와 있어요. 사업사라. 근데 얘도 이제 거의 띄엄한 거죠. 띄엄. 마지막 나온 게 언제예요? 8월? 이때까지 나왔네 그래도. 이게 사업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주사를 누가 보고서를 씁니까?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의 전망치 부분도 굉장히 공격적인 담당 부서에서 뭐 공격적으로 설정을 잡아준 적정 주가로 올린 거지. 제가 볼 때는 저 적정 주가도 검증돼서 본인들이 올려놓은 영업이익 순이익의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성장주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가치주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나라의 가치주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워런 버핏이 언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무슨 뭐 진짜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그래도 유튜브에 동시 접촉자 5만 명이고 그날 클릭 수가 한 50만 클릭이 나온 것 같은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방송에 4시간인가 하면서 방송에 80% 가까이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 조사 들어와 뭔가 쫓기고 있는 거죠. 그날 자문사 쪽이죠. 운영사도 아니야. 뭐 저기나 되나 뭐지. 실력이나 돼요. 자문사 쪽에 그냥 운영력 이름 달아놓고 7분인가 11분인가 자금 얼마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게 2차 전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이해상충에 걸리거든. 100% 걸리거든요. 그래 쫓기니까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거래소도 욕하고 제도권도 욕하고 무조건 다 욕하고. 국제전화. 응? 국제전화. 예. 여보세요? 국제전화로 왔어요. 국제전화를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징그럽다. 이거 어디서 해외 어디서 할까요, 이게? 자, 하여간에 뭐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차분차분 대처해서 뭐 남의 거 오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2차 전지를 1년 이상 했고 그 이전에도 2000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 기준에 이제 방안에서도 일부 갖고 계시니까 그걸 정형화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정형화해서 올려드릴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저도 시간도 없고 저한테 실익도 없고 아마도 지금 뭐 방송도 요즘 띄엄띄엄 나가고 마케팅도 안 하는데 두 분 가입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2차 전지가 지금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이제 보신 거겠죠. 또 방송도 보신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조건 매도해라라고 한 사람이 윤정두라는 거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름아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얘기하다 뒤에 2차 전지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아직 시간이 괜찮아서 압축된 영상이 나오면 자를 수 있다면 뒷부분에 2차 전지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구두적으로 저도 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못 믿어 못 믿어지. 근데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ETF 상품 데이터나 공매도 데이터. 그 조금 더 정형화 뭐라 표현해야 돼요. 좀 더 그 자료 깔끔하게 준비해서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강연에 꼭 오시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VVIP 방으로 오시고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